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파이노믹스에 이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뭐 당연한 줄 알았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이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좋죠. 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게 저 뭐야 윤 대통령이 이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경제학에 대한 계몽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이게 돈귀신들, 날도둑 놈들, 나쁜 놈들이 먼저 했지만 이게 경제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계몽 효과가 있었죠. 그냥 뭐 돈은 당연히 권력자들이 만들고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뭐 우후죽순처럼 나왔는데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막 바람 불 때 노져 논다고 다 훌라닥거리면서 해서 돈 뽑아 먹고 또 접고 또 새로 이름 바꿔서 또 암호화폐 만들어서 뜯어먹고 그랬는데 우리의 니콜라스 부부는 참 이 무지막지한 개 막노동 KYC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투명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중요해서? 데이터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데이터가 유일한 교환 품목이자 수단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일한 교환 품목이자 수단인 새로운 경제를 준비해야 된다. 사람도 데이터로 보는 거죠. 사람도 데이터로 봐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생년월일 시 이거 함부로 까지 않죠. 유명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사주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이게 학문으로 주역이나 이게 역학이나 역술이나 뭐 구성학이나 이런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왜 중국 공산당이 갖고 가려고 자꾸 하는 그 데이터를 자꾸 훔쳐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중국산 의료기기도 못 쓰게 했잖아요. 생체 정보 훔쳐가니까. 뭐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뻘건 애들이 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 이게 뭐 경제학 모델에도 나오지만 관료들도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관료들도 특히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이 진짜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신체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신체 정보를 가져가면 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또 옛날 똥이나 소변도 따로 처리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임금 똥 따로 처리했죠. 똥 싸고 매화라 그래갖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생체 정보인데 화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는 화폐도 진짜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진짜가 중요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만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인의 이 무지막지한 KYC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에 맞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모델인데 이 사람의 꿈이 파이코인으로 수렴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카르다노 사장이에요. 카르다노 에이다 만든 사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뭐,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화폐다. 이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발상의 전환 일으켰다. 맞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돈이 존재하는 방식,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워렌 버핏 헷갈리고 빌 게이츠 헷갈리고 뭐 다 뭐 유진 팔머 헷갈리고 이거 새로운 화폐 이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새로운 화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달러, 뭐 한국 원, 엔, 유로, 파운드 이렇게 나눠 있던 각국의 금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80억, 70억 인구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논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화두를 딱 사토시 나카모토가 던졌죠. 사토시 나카모토 한 사람이 던진 생각으로 10년 사이에 한 2,400만, 2,500만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사용은 못하는 거죠. 아마 파이코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령 그 몽고가 인구가 한 300만, 400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30%는 유목민들이잖아요. 이렇게 양 키우고 늑대 키우고 야크 키우고 그런 데서도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꽤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본격적으로 230개국의 전체한테 퍼뜨리겠다라는 게 그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막 열을 냈는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건 파이코인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전 세계의 한 30, 70억 인구 중에 30억 인구는 은행 계좌 없다. 신용카드 못 쓴다. 신용카드도 못 쓰고 신용카드도 못 쓴다. 그런데 이 지금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이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그런 게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더리움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카르다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카르다노인데 이게 보니까 2017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 갖고 쭉 해서 가격이 뭐 0.0 이렇게 1불도 가고 3불도 가고 뭐 그랬었나 봐요. 1불도 가고 3불도 가고 뭐 또 그 전엔 또 많이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꽤 돼요. 250억 불이나 돼요. 250억 불. 그다음에 지금은 450억 개가 지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예. 450억 개가 지금 450억 개가 돌아다니 최대 공급량인데 지금 유통량은 360억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360억 개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파이코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가 그러면서 자기가 전 세계 30억 명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걸 보니까 지금 카르다노 전 세계 30억 명한테 이거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의 꿈이 증명돼야 될 이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더리움 같으면 수수료 문제, 소각 문제 뭐 이런 거를 하드 포크해서 해결을 해왔고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했고 바이낸스 코인도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해갖고 시총 3위로 올라왔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솔라나, 알고랜드, 뭐 폴카다, 코스모스 등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경영 이념으로 내세웠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을 했는데 카르다노는 그거를 해결을 많이 못했나 봐요. 아직.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파이코인은 이미 해결을 많이 카르다노의 실패를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꿈을 보고 이 사람들의 실패도 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카르다노가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네들의 이제 경영 철학을 내세웠는데 이게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뭐를 만들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구하기가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D앱을 만들 때 아주 어렵대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D앱을 만들기에 너무 쉽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API, SDK 다 공개하고 이케아 가구 갖다 놓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듯이 파이코인은 앱을 만들기가 너무 쉽게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전 세계 230개국, 이 사람이 전 세계 230개국 10억 명 이런 소리는 안 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 30억 명이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안 된 이유는 언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돼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코인은 어떻죠? 스마트 컨트랙트 당연히 처음부터 뭐 거진 원조 비슷한 사람이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 다음에 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도구, 언어들, SDK, API 같은 거 다 공개하고 아주 쉽게 했죠. 처음부터 그걸 아주 모토로 삼았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말 맞다나 선진국에서나 은행이 생기고 금융이 생기고 하는데 후진국도 심지어 몽고 같은 그런 유목민들도 암호화폐를 쓰고 사용하게 하려면 쉬워야 되는데 쉬우면서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렵게 갔다라는 거죠. 뜻은 좋았다라는 거죠. 30억 명, 후진국도 다. 그러나 후진국의 30억 명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 몽고처럼 넓은 정말 사람보다도 동물이 더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용하려면 쉬워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꿈도 파이코인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뭐 현재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품을 물었던 얘기들을 잘 보게 되면 찰스 호스킨스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파이코인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를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이코인도 이렇게 이제 파이코인도 처음에는 지금 아직은 소비자들이 아직 안 생겼죠. 파이코인으로 결제 매장이 이제 점점 소비자들을 정말 채찍 효과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파이 결제 매장 등록은 안 했지만 지금 파이 경제학교 하면서 제가 파이코인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파이코인으로 받고 있는 거죠. 파이로 가능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저 커피 도사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 사람 자기 매장에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잖아요. 파이코인 소비자. 이 소비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작게나마 뭐 할 게 없을까? 그래서 파이 경제학교 해가지고 파이로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억 개가 이제 유통이 돼요. 그러면 10억 개 40불 하게 되면 제가 60조라고 그랬어요. 60조 마켓이 생겼는데 실제로 60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몇 년에 거쳐서 채굴을 했건 안 그러면은 파이코 팀에 걸리면은 아주 자기가 채굴한 것까지 다 작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낙가마 시장에서 샀건 그 파이코인으로 결제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거를 경제학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실제로 고전 이론처럼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심리적 비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계 효용과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은 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파이노믹스를 완성이 되는 경제 이론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고전 경제학이냐? 1세대 오스트리아 학파냐? 케인즈 학파, 신고전주의 학파냐? 안 그러면 3세대 오스트리아 학파냐? 이거 살펴보게 되면 파이코인 끝내주네.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는 한 30년 앞에 가서 지금 뒤를 보면서 해온 거네. 이런 느낌이 와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상장하게 되면 빨리 팔고 싶은 사람 많죠. 그러나 상장하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소매업체, 도매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가 이게 비트코인처럼 저 돈귀신들, 나쁜 놈들이 와서 붙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붙고 ETF도 여기 와서 붙어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ETF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ETF는 이게 실제 수요자라고. 그런데 현물 ETF 실제 수요자가 되는데 이게 ETF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기금이 사는 거죠. 국제 펀드들이 사는 거죠. 엄청나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정말로 뭐 제가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첫 해는 300불 몇 번 찍을 거다. 왜? 그렇게 찍어봐야지. 찍었다가 가령 한 300불까지 사보면 그때 못 파는 사람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쏟아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매도 물량을 체크하려면 위로 올려서 사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몇 번 위로 300불 100불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막 후다다닥 팔라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야 시간을 넉넉하고 돈도 넉넉하고 파는 사람들이나 급하지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급하잖아요. 신생 코인인데. 그래서 그는 판읽기 게임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물 ETF에 들어오는 거죠, 많이.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느 경제학 이론이 파이노믹스로 완성이 될까? 여기서 지금 이 한계 효용학파, 이 프리드리 하이엑 한계 효용학파들이 기회비용, 실제 들어간 돈이 아니라 기회비용과 사람들의 효용, 그것이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 그래서 고전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 뭐 멜더스의 인구론, 뭐 리카르도의 비교, 뭐 존 스튜어트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이라는 게 예전에 중세 때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경제학이라는 게 생기고 보이지 않는 손이 생겼는데 계속 이제 막 생산도 늘어나고 거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나라의 돈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재화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필요한다. 노동, 토지, 자본으로 본 거죠. 이때는 그 포드처럼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오 무슨 교수가 파이코인은 무료 채굴 코인인데 그냥 그거 나눠주면 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길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 양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건 고전 경제학파고 관계 효용이라는 게 효용과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숫자로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거든요. 채찍 효과라는 것도 사람 심리잖아요. 마중물 효과라는 것도 사람 심리잖아요. 그 채찍이 파동이 점점 크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가짜들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1인 1계정으로 우리나라도 댓글 중국 댓글 이런 댓글이니 가명이니 지금 그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면서 그런 가짜 다 덜어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짜 여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우마우당 거쳐서 만드는 한국의 전 세계에 지금 막 역사 조작하고 있는 거. USAID 저희 때만 해도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 USAID에서 준 빵 먹었거든요.
그 USAID에서 준. 근데 거기랑 뭐 이런 게 그런 게 전부 이제 투명하게 바뀌잖아요. 투명하게. 그 투명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KYC도 명색이 화폐를 만드는데 블록체인 상에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전학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을 때죠. 그래서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 노동 가치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월급을 가진 놈이 다 뜯어먹는다. 이게 노동 착취설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영하는 사람은 뭐죠? 이 회사가 잘 되면 니네가 늙을 때까지 괜찮다. 60살까지 아무 정년도 보장하고 그런 게 쭉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잖아요. 소속이 되면. 근데 소속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취직하려고 그래요? 소속감을 가지려고. 소속감을 가지면 그래도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잖아.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안정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정이 되면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유목민이나 바닷가처럼 왕창 잡으면 먹고 못 잡으면 굶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꼭 투입과 산출만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고정경제학표는 투입과 산출만 보고 여기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해서 하나 둘씩 한계점이 나온 거죠.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 파이코인 같은 거 이것도 보세요. 이게 선물 ETF는 완전히 심리적인 요인만 간 거고, 근데 현물 ETF는 아니죠. 실제 코인도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거와 물질적인 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암호화폐는 뭐죠? 이게 암호화폐인데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위조지폐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안정이 끝까지 없는 거야. 투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근데 파이코인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진짜 KYC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진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